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책 계속 읽는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만드는 불금 PD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이거 저희 오랜만에 근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같이 그쵸? 녹음한지. 네, 코로나 심해지고 이러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아직도 심해서 참 이게 그렇긴 한데. 그렇죠. 저희 이제 어쨌든 방역 수칙을 네. 준수하며 지키고 온도도 네. 다 재고. 네, 저희가 녹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이거 언제 업로드되죠? 아, 이거 다음 주 어떻게 지낼까요? 저는 15일. 네, 저는 뭐 새해여서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거 조금씩 세웠는데 네,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가지고 네, 다시 러닝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아, 러닝. 네네. 너무 춥더라고요. 저 러닝하러 딱 나가는 날이 영하 15도인가? 영하 16도 떨어진 날이었는데 뛰다가 마스크에 맺힌 물이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뛰다가 국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뭐? 뛰다가 네. 국밥 먹으러 들어가서 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추워서 다시 뛰고. 안 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30대 되셨죠? 아, 그렇죠. 저는 네, 이제 그렇죠. 엄연한 30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뭐 주로 저도 이제 재택을 하고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아예 학교를 또 못 가거든요. 이대로 이제 방학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방학을 해도 똑같죠, 사실. 그러니까 계속 집에 있고 그럼요. 지금도 집에 있고. 네, 지금도 방학이에요. 집에 있는 건 똑같아. 네. 수업은 하잖아요, 조금씩. 예, 수업은 다 하죠, 정상적으로. 이제 뭐 줌이랑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 그래서 재택하면서 애들 밥 해주고. 네. 점점 집안일 실력이 좋아지시겠어요. 더 나아질 거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제 정말 한 1년 정도 거의 이런 삶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일은 뭐 하나 점심 때 그렇죠. 메뉴가 정말 이제 주부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도 좀 하고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바뀌었어요, 턱선이. 사실 지금도 빼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진짜 거의 맥시멈을 찍어가지고 그때에 비하면 제가 그래도 한 20kg 뺐습니다. 와우. 한 10kg 정도는 빠졌고 10kg 정도는 뺐고. 그 다치면서 제가. 그쵸. 다들 수척해졌다고 그때. 아직 정상 범주에 들어오려면 몇 킬로 더 목표가 있으세요? 아, 근데 제 키에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원래 좀 봤어요. 크게 살았기 때문에 제 키에 정상 체중이라고 그 설정된 게 거의 몇 킬로더라? 73? 73. 74? 와우.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 살아봤어요. 제 키에 맞는 몸무게. 근데 몸이 진짜 가벼웠고 이제 티셔츠를 넉넉하게 입을 때 L을 입고 그냥 M을 입었을 때 그 행복은 있어요. 옷이 제일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경험해봤어요. 한 번.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무튼 새해네요. 저도 러닝 다니고 다이어트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살 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다이어트 권장.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금책바 이메일 fridaybooks@gmail.com인데요. 끝에 S가 2개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 아무거나 다 좋고요. 축하받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 등 어떤 이야기든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스트리밍도 하고 영상 컨텐츠도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인스타와 페이스북에도 금책바 계정이 있습니다. 금책바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고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고른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책 이게 뭐라고입니다. 네. 이 책을 간단하게 좀 뭐 말씀드리자면 그 요조 작가님과 함께 책 팟캐스트를 장강명 작가님이 한 2년 정도 진행하셨는데요. 그 팟캐스트 이름이 책 이게 뭐라고였죠. 네, 같은 제목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신 경험들을 에세이로 한 40여 편 정도의 에세이로 구성된 책이고요. 밀리의 서재에서 당시 이제 연재를 하시다가 단행본으로 아르떼 출판사, 아르떼도 이제 북21 출판사의 문학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아르떼에서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좀 궁금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첫 번째는 장강명 작가의 뭐 팬이라는 단어가 어떤 비중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장강명 작가 책을 꽤 읽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의 뭐 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장강명 작가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쨌든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 그러네요. 저도 책 팟캐스트를 만드는 입장에서 좀 그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만들고 네. 직접 참여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네.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자신의 팟캐스트 경험기를 쓴 거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 단순한 이유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픽했습니다. 진짜 근데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 김하나 작가님의 말하기를 말하다 읽었었거든요. 그 책도 어쩌면 책이라웃에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김하나 작가님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거랑 진짜 결이 엄청 달라요. 아, 다르다? 네. 그래서 저 보고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알아서 편집해 주시는데 진짜 남성 관점이 강하더라고요. 장강명 작가는? 네, 이 서술 방식이 그러니까 왜 다른지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거대 서사가 자꾸 등장하긴 해요. 막 갑자기 자기 읽었던 책이나 영화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정보와 그걸 큐레이팅하는 자기 자신이 좀 이 책에서도 뭐라 해야 될까 정체성적으로 나온다면 김하나 작가님은 다 관계예요. 그러니까 책이라웃을 하면서 동료들과 생겼던 관계와 그게 연결되는 책과 저자와의 이야기들과 그들이 말했던 말들을 재인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지가 쭉 이어져서 그 뭐랄까 그 다종이에요 에세이가. 근데 사실 이 책 읽고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들었냐면 뭐 책이 내용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서술 방식이 저한테는 되게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작년에 제가 읽었던 에세이 대부분은 다 여성 작가의 관점, 여성 작가 관점이 아니라 여성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갑자기 남성 작가의 어쩌면 책을 읽었는데 와 진짜 엄청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팟캐스트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방식에 자기의 삶을 녹여내는 방식조차도 되게 달라서 전 비슷할 줄 알고 책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챕터 끝나기 전에 이미 느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요조가 참여를 안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참여를 했으면 톤이 좀 더 저한테는 톤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책 이게 뭐라고의 팟캐스트 저도 한때 좋아했었는데 2명이 있어야 저는 이게 온전한 뭐라 해야 될까 그 책 이게 뭐라고의 느낌을 책에서도 받을 수 있을 걸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요조님이 빠지시니까 약간 한쪽 이야기만 다뤄진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김하나 작가님 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저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하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하기에 굉장히 그쵸. 특화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책이라웃을 자주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장강명 작가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읽고 쓰는 인간이라고 자신을 규명하고 있는데 말하기와 듣기 영역은 상당히 자신이 부족한 영역으로 사실 미리 이미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벌써 캐릭터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이제 또 장강명 작가는 기본적으로 좀 더 사람이 염세적인 부분이 좀 있고 아무래도. 맞아요. 네. 정말 결이 확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런 화자의 관점도 다르고 이야기되는 주변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책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 해서 언급된 책들 소개 방식조차 다르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할 줄 알았다가 다르니까 그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장강명 작가는 2년 동안 되게 애정을 드러내긴 하는데 그와 동시에 되게 또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느껴지고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장강명 작가 스타일에 더 가깝긴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김하나 작가래요. 아 그런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이라웃을 잡는다면 아 잠깐. 네, 저는 농담이고요. 다 농담으로 듣고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벌써부터 이제 저희가 이야기가 좀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장강명 작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11년 동안 기자로 일하시다가 그 장편 소설 표백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등단 작품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장편 소설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 문학상 그리고 댓글 부대로 제주 4.3 평화 문학상과 오늘의 작가상까지 타셨고 2개를 다 받으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창 이게 막 문학상 휩쓰실 때 뭐 어떤 문학상 헌터냐 그리고 등단 책도 나중에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일단 더 소개를 드리면 장편 소설 우리의 소원은 전쟁, 호모 도미난스, 연작 소설 리미에르 피플, 산자들, SF 소설집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과 에세이 5년 만에 신혼여행 책 이게 뭐라고 그리고 논픽션 당선 합격 계급 8과 다리의 가격 그리고 또 최근에 책 한번 써봅시다인가? 맞아요. 그 글쓰기 관련된 거 하나. 네. 제목이 정확한 제목이 없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상당한 다작가시고 그렇죠. 다작으로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그 책은 책 한번 써봅시다. 책 한번 써봅시다. 네네. 한겨레 출판사에서. 네. 그 책도 제가 사놨는데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염세적인 작가를 좋아합니다. 또 누구 좋아하세요, 근데? 김용하. 네. 좋아하고. 오케이. 느낌이 확 근데 왔네. 사실 일단 재밌으면 저는 사실 가리지 않고 보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염세적인 게 좀 더 좋다. 염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하여튼 냉정한 문체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네. 오케이. 그 표백도 사실 굉장히 염세적인. 이미 제목 자체가 자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님도 네. 알쓸신전 등장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포근한 좀 다정다감하고 나이스한 작가여서 오직 두 사람인가? 그리고 그 시즌에 이제 나왔던 게 알쓸시할 때문에 인지도 확 올라가고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오직 두 사람인데 읽고 사람들 다 상처받고 왜요? 작품이 너무 세니까 자신들이 예상했던 그러니까 처음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책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알쓸신잡의 김영하의 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도 많이 이슈가 오직 됐어요. 두 사람이면 되게 스무스한 작품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 읽으시면 거의 뭐 밤에 잠 못 잘 것 같은데. 그리고 빛의 제국 계속 자살하고 막 자해하고 얘기 나오고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데 약간 장강민 작가님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쓰는 데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한 작가님 같고요. 쭉 소개해드린 이 작품들이 사실 장르가 되게 좀 약간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글을 이런 톤으로 이런 장르로 써봐야겠어라고 하면 써내시는 거죠. 근데 인정을 또 받아요. 단적인 예로 여기 나온 작품 중에 이제 표백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약간 청년들의 로드무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댓글 부대는 약간 정치 스릴러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약간 르와르인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여기 또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은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진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어떤 그 문학적인 한국적인 그 문학성인 약간 내면의 약간 의식 이런 걸 많이 묘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작품인데 이거 장강명이 썼다고? 약간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자를 11년 동안 하셨으면. 근데 기자를 11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전 안 되는 사람 안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떠오르긴 했는데. 사실 많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고. 네. 어쨌든 자기 세계가 굉장히 그러면서 자기 세계가 되게 확고하고. 여긴 거의 다 읽었고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책 이게 뭐라고 읽으면서 제가 뭐 작가님을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이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인터뷰도 전 예전에도 좀 많이 읽어왔고 하다 보니까 결이 그럴 법하지 뭐 이러면서 읽었어요. 사실 저는. 일단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말하고 듣기의 매력. 사실 이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지에 보시면 읽고 쓰는 인간이라고 그쵸. 했단 말이죠. 말하고 듣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본적으로 나는 읽고 쓰는 인간이지만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된 솔직한 동기에 대해서 네, 되게 밝히거든요. 뭐라 될까? 네. 약간 감정을 배제한 약간 그냥 제안이 들어왔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뜨고 싶어서 하잖아요. 네. 네. 아주 압축하자면. 그렇죠. 네. 인지도도 좀 올리고 싶고 또 어쨌든 나름 책을 사랑하는데 책 문화와 산업에 대한 기여 같은 마음도 사실 좀 있으신 것 같고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이제 수락하시고 이제 유조 작가님과 함께 시즌 2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말하기를 말하다 김하나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를 약간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이 장강명 작가를 통해서 좀 뭐랄까 느끼게 되는 말하기 듣기의 매력도 저는 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김하나 작가와는 아주 다른 면모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엄다른 건 아니고 너무 달라서 놀랬다 그 정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재미있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그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전 인상 좋았고 스스로를 되게 서툴다고 묘사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같이 일하는 사람과 최선의 서투름이긴 한데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담백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진짜 그 거추장스럽게 그 막 미화할 수 있잖아요. 그 미화가 너무 막 심한 미화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되게 의미부여를 막 심하게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이 팟캐스트가 좀 더 떴으면 좋겠고 더 인지도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런저런 바람들을 그냥 솔직하게 나열하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은 힘드셨다고 했지만 제이님은 혹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흔쾌히 받았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책 이게 뭐라고를 좋아했던 팬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읽기 시작했고 그거에 관련된 비하인드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흥미롭게 읽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장강명 작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니까 이제 이분의 톤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처음 듣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을 해서 전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현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살짝 뜨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 현실적인 거를 감안해서 소설가로 벌이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막 독서 인구 감소하는 거라 그 다음에 요조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약간 뭐라 될까 그런 어색한 약간 적응되지 않은 막 이런 것들이 좀 솔직히 나와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A 파트처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파트. 네, 그러니까 A, B 파트가 있어야 제가 이걸 온전히 책을 왜냐면 책 제목이 사실 전 이거는 언급해야 되는데 이 책 제목은 그 팟캐스트 팬들을 향해서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꽤 큰 의미를 가진 제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서비스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거는 약간 안면 느낌이죠.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 참여한 장강명 작가의 이야기로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약간 뭐 요조님의 이야기나 이런 게 궁금해지게 만드는 책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종일관 장강명 작가님이 실제로 참여하셨을 때 했던 말들이나 이렇게 놀림당했던 어투들이 여기 다 나와가지고 약간 요조님 그래서 반대로 참여했던 요조님이나 다른 분들이 떠오르게 만든 에세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장강명 작가님의 약간 모놀로그 그러니까 독백을 좀 보는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팟캐스트를 들은 저로서는 이렇게 뭐라 될까 티키타카한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한 명의 북팟캐스트 팬으로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그야말로 진짜 비하인드 씬을 본 거네요. 비하인드 씬과 여기서의 장강명 작가님은 어떠셨을까 정도로. 네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떤 청취자로서의 반감도 당연히 있지만 저도 책 팟캐스트를 만드는 저도 2017년부터 이걸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4년이죠. 그러니까요. 네, 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길고 가늘게 오고 있거든요. 제작자의 입장에서 저도 좀 궁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책 팟캐스트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됐고 네 그랬는데요. 몇 가지 그래서 좀 화두를 좀 제가 던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나는 이걸 왜 하는가. 일단 제이님은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려가지고 이제 합류를 하셨잖아요. 왜 합류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그 솔직도를 몇으로 해야 되죠? 제가 어제 인터스텔라 봐서 인터스텔라? 거기서 말하거든요. 그 인공지능 로봇하고 솔직함을 몇으로 할까? 뭐가 만점이죠? 10? 100으로 하면 100%가 있고 50%가 있고 한 70 정도? 70.
저는 자 조절 중. 저는 실제로 금책밥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네. 금책밥 들었었어요. 네네네. 지금은 못 들어요. 전 제 목소리를 잘 못 들어가지고. 왜? 약간 전 제 목소리 듣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네. 지금은 못 듣지만 그 전까지도 계속 전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셔서 당연히 반가웠고, 또 하나는 저는 책 팟캐스트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믿어서. 근데 그 형태가 바뀔 수는 있죠. 뭐 윌라인가요? 그 오디오북 그런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오디오북 시스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책 팟캐스트라는 개념 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저는 책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어찌됐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계시니까 뭐 기술적인 거야 뭐 기술로는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진행하는 거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왜 하는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초창기에는 호기심 반, 흥미 반 같은 말인가? 조금 약간 다르죠. 예. 그죠? 그렇게 그냥 시작했거든요. 내가 직접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영상 컨텐츠보다는 품이 좀 덜 들고 그렇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회사가 막 참여해서 막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취미다 이렇게 보진 않았으나 내가 힘이 닿는 한 선에서 계속 해볼 만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이게 사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두 번째 화두랑 좀 연결돼 있긴 한데 그렇죠. 책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장 작가님이 방송사 관계자인가 누구를 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팟캐스트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걸 보고 이제 이야기 물어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뛰어들어 봤는데 이 돈 벌려고 이걸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 굉장히 100%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팟빵 한 탑 20, 탑 30 정도 안에 들지 않으면 수익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유의미한 수익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나오긴 해요. 수입 구조가 뭐 조회수로 나오나요? 광고가 들어가서? 유료 광고, 그 광고 유효 청취수에 따라 되게 조금씩 붙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하고 나면 저희 정도 수준의 팟캐스트에서 한 달 하잖아요. 진행하잖아요. 한 5,000원 나오나? 5,000원 나오긴 많이 하네요. 나오는 거예요. 커피는 마실 수 있어요. 5,000원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10배면 5만 원인 거고. 그렇죠? 100배가 나오면 50만 원인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막 이 사람들이 지속성을 하게 될 수익의 원천이 아닌 거죠. 아니면 이제 후원 구조가 있고. 그렇죠. 사실 팬덤이 좀 쌓이면 후원에서 조금 수익을 얻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근데 사실 유튜브 슈퍼챗이나 아프리카 TV에서 막 별풍선 쏘는 거랑 그쵸.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끌어간다? 사실 어폐가 좀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강명 정도의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셀럽이잖아요. 그쵸. 지금 타이밍에서. 그쵸. 이 당시에는 조금 덜 셀럽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장강명은 사실 거의 뭐 인지도 면에서 이렇게 거의 A급의 반열에 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도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출연료를 받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움 없이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영업자? 마이너 자영업자 그렇죠. 약간 마이너 그룹에서 마이너 리그 같은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나쁘다 그냥 그런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같은 팟캐스트는 그냥 순수한 즐거움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례로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다쳤을 때 딱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온갖 일들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태로운 채널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치시면 안 돼요. 혼자 하는 역할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그리고 안 아플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하니까 그쵸. 약간 저도 이제 관성이 생기고 일단 계속 하고 있으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업로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계도 명확히 알아요. 이 정도 업로드에 이 정도 인지도에 가끔 게스트가 오지만 뭐 하여튼 이 정도 수준으로 쭉 이어간다 한들 진짜 막 확 올라가고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계가 명확한 거니까. 그죠. 근데 또 되물어 보면 그 순위가 그렇게 막 높지 않고 수익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진짜 할 필요가 없나?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건 또 아니고. 네. 그 사이에서 저는 어딘가에 약간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뭐 책 팟캐스트들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듣동나 같은 경우도 후원 요청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뭐 슬로우 컬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책 슬로우 자체가. 컬처? 네, 그러니까 사실 트렌드를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죠. 책을 안 보니까. 왜냐면 책의 자체가 트렌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유튜브 프리미엄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책 한 권이 유튜브 프리미엄 값은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그런 사회나 현상 안에서 막 책으로 해서 뭔가 대박을 치면 제가 보기엔 대부분 사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디폴트로 사회가 그냥 공공재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인 거죠. 연간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서 도서관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뭐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게 뭐 슬로우 컬처이든 아니면 공공재로서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전 이상하게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희망이 막 대박을 쳐서 부자가 된다라는 희망보다는 저는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전 이제 미국 쪽 이제 소리들을 많이 아니까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다른 오디오북 플랫폼들이 계속 커지고 확장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좀 더 사람들에게 어쨌든 현대인들이 그런 침묵을 못 견뎌한다. 그럼 어떠한 컨텐츠를 찾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또는 트렌드한 어떻게 보면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후회 아니면 반성은 뭐냐면 시간을 그냥 쓸모없이 썼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계정들 그러니까 외국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진짜 막 학문적인 거나 진짜 덕후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 유익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공영방송에서는 못 나오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이런 문화를 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구독을 해가지고 리드 셀렉트를 본다든지 밀리의 서재를 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굿즈가 있으면 그걸 사려고 하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라이트한 소비자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만의 문화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 이들의 방향만 잘 틀고 브랜딩 시키면은 충분히 책 팟캐스트가 건강한 의미로 영향력을 꽤 줄 수 있다고 보는 편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근데 아직 그럴 만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이미 지금은 클로즈 됐지만 저는 지드널얏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내용이 터무니없이 어려운 내용들도 가끔 있었죠. 막 양자역학 나오고 막 뭐 차원 얘기 나오면 막 5차원 막 이런 개념들 나오면 어렵긴 하는데 사람들이 봤던 이유는 우선 4명이 티키타카가 재밌기도 하고 관점이 아예 다르거든요. 막 과학, 도인 한 명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들었는데 시간 낭비한다는 느낌은 없지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때 들을 만한 사람, 소비할 만한 사람은 있는데 제가 뭐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을 보면은 아직은 안 와닿는 건 뭐냐면 구매하게 안 만들어준 느낌은 있어요. 구매하게 안 만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팟캐스트를 보면은 아래로 내리면은 그 책들이 링크로 걸려져 있어서 누르면 구매가 바로 뭐 알라딘이나 뭐 온라인 서점으로 연결돼서 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굿즈가 있다든지 이런 연계되는 상품성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쓰게 되는 이 구조가 있어서 저는 그것만 누가 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네이버가 하겠죠? 딱 머리 딱 좋게 해가지고 투자해도 충분히 저는 상품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밑에 글감 등록을 해가지고 링크가 걸리긴 해요. 아 그래요? 걸리긴 해요. 네네. 그리고 근데 보니까 이게 막 주력으로 미는 건 분위기는 아니라서 티가 좀 안 나긴 하는데. 근데 왜냐면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게 카카오 페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팟캐스트랑은 색깔이 엄청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읽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난다. 근데 물론 장르적이나 책의 특성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인간은 계속 저는 이제 독서 인구가 줄었다고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대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문화나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뭐 갑자기 전문가는 아니고 약간 진지하게 소비자층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해 이제 기성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책 쪽을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런 예민성 또는 상품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카카오 페이지 돈 엄청 벌거든요. 알아요. 저는 그런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재로서. 공공재로서. 네, 공공재로서 그리고 상품성으로.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희망자.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산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특히 이제 책의 어떤 그런 점점 뭐랄까 그 산업적인 가치가 점점 이렇게 쇠락하는 느낌에서. 근데 또 어느 한편은 어느 플랫폼에서는 또 누군가는 그쵸. 전혀 다른 세상의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해볼 거리가 많고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저희가 다뤄보면 좋겠네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웹소설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이미 엄청 다르긴 해요. 너무 길고 일단은 매일 그걸 화가 막 몇백 거니까 일정 분량을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진짜 막 아예 딱 자기에게 맞는 옷이 되는 사람한테는 너무 즐거운 플랫폼일 테고 루틴하게. 네. 뭐 하루에 1-200원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고. 네. 근데 그런 게 쌓여서 그게 산업이 하나로 형성이 된다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거든요. 잘 나가는 작가들은 몇 억씩 버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 들어보니까 이 책 이게 뭐라고 해서도 그 웹소설 쪽을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 프로그램 작가 중에 한 명이 웹소설 작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게스트로 나오고 또 한 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막 들어봤었거든요. 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최근에 근데 이제 이 책 이게 뭐라고가 이제 시즌 2까지는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했고 그쵸. 좀 쉬다가 시즌 3를 이제 요조님이 단독으로 해서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조의 책 이게 뭐라고 쭉 팔로우는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주 플랫폼을 유튜브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책 이게 뭐라고 해 미스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미스가 뭐냐면 유튜브 콘텐츠를 그 음성만 그대로 떠가지고 그걸 팟빵에다 업로드한 거예요. 두 개를 다 유지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한쪽 문법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굉장히 큰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과 이런 인문 콘텐츠를 좋아하는 오디오 유저들에게는 좀 약간 기분 나쁜 일이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책 이게 뭐라고 정도면 팬덤도 꽤 있었을 텐데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튜브도 잘 안 봐요. 이상하게 또 그런 층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웹소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듯이 뭐 이분들의 특징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휴지기를 갖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 팟빵 공지에는 그 좀 정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맞아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거든요. 5개월까지 유튜브에서도 딱 올라오고 한 달 전쯤에 이 책 이게 뭐라고 때문에 홍보 영상 하나 올라오고 또 쉬고 있거든요. 잠정 휴식 중. 근데 이제 이게 저희끼리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동진의 빨간 책방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종료됐거든요. 뭐 거긴 충분히 오래 했으니까 언제 종료해도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긴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유튜브로 넘어갔고 팟캐스트 업로드는 중단을 했었죠. 그러다가 좀 거기서도 좀 그쪽도 약간 팬덤과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접었죠. 둘 다 너무 애정하던 팟캐스트였는데 전환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웬만한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뭐 카카오 페이지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그 웹소설을 안 봐가지고 웹툰만 봐서 이제 그거 제외시키면 그러니까 뭐 웹툰이든 이렇게 유튜브든 저는 팟빵이든 네이버 오디오 클립 다 듣긴 하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 아쉬웠던 게 우선 문법 차이가 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걸 올려버렸을 때 생긴 문제는 나는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또 올라오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참 그때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두 개 다. 빨간 책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책 이게 뭐라고도 아쉬웠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어쨌든 나름의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고민도 좀
사실 좀 첨예하게 해야 될. 왜냐하면 유저들이 진짜 앞서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작자들이 좀 따라가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막 메이저 컨텐츠 제공자들 아닌 이상은 나머지들은 사실 다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유저들을 못 쫓아가요. 그렇죠. 더 많이 사실 소비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조금만 이런 식의 좀 판단 착오가 생겨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전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도 활용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세요? 그냥 뭐 아직은 지금 제가 이제 궤도에 안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거기 또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좀 안 생기는 건데 그냥 좀 그 플랫폼에 맞는 문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디오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유튜브는 스트리밍을 그냥 하거나 충분히 그 시청자들과 그냥 만남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하는 건 스트리밍이랑 짧게 책을 그냥 그쵸. 보이면 소개해주는 해가지고 그냥. 네. 그런 영상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냥 얼마 전에도 그런 뭐라 하지 유튜브랑 이런 컨텐츠 관련 책들이나 기사들 보면은 이제 다른 대안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 활용하듯이. 그러니까 요즘 저도 그렇고 인스타 활용이 뭐 엄청난 팔로워를 모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 같이 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 친구가 하는 건데 독립하고 나서 매일 밥을 차리는 걸 자기가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그것만 찍어서 계속 올려요. 근데 그게 재미가 들리니까 그 계정에 들어가면 맨날 밥 사진 올리는 사람들만 있어요. 거기서는 얘가 갑자기 자기 셀카를 올리지 않아요. 밥 사진만 계속 올리면서 더 건강한 식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을 때 그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오늘날 약간 사람들이 물론 엄청 유명한 컨텐츠들도 있고 막 문화를 막 당시 시대를 막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더 다양한 문화 컨텐츠나 플랫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속이 가능해지니까 저는 그냥 자신의 특성 그리고 할 수 있는 제한을 걸어놓고 계속 유지만 해도 좀 그렇게 좀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투자 받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못 받는다고 해서 막 안 하거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긴 하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브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라는 게 막 매주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저도 뭐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올리는데 자기를 추억하듯이 또는 기억하듯이 그런 컨텐츠들을 쌓으면서 근데 특별히 책 이야기들은 어차피 이게 대세가 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훅이 있으려면 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휘발성 강한 주제들만 다루는 것보다는 물론 시의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멀리 보면서 대신 재정적이나 심리적으로 붉은 PD님이 하시는 것처럼 힘을 빼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오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어차피 층위가 많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유지를 한다라는 느낌. 알겠습니다. 별 5개 중에 몇 개 주시겠습니까? 저는 3.5. 3.5? 네. 저는 4점. 오, 네. 저는 이게 B가 나오면 이제 4점을 올리려고요. 뭐가 나오면? 요조님 거 나오면. 근데 그림체가 안 나오겠죠? 그게 모르겠네. 똑같이 경험담으로 올릴 것 같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뭐 요즘에 다른 글들에서 조금씩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그 이쪽 책 이게 뭐라거나 만약에 팟캐스트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려면은 B가 2편 같은 책이 나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동의되고요. 요조님의 글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네네. 근데 꼭 이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죠. 요조 작가님의 책 이야기는 사실 언제 이게 뭐 딱 나와도 걱정이 궁금할 없어요, 수밖에 없는 책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떡볶이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떡볶이 있고.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그거 읽고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 네, 저 약간 그래요? 네, 저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요조님이 쓰시면 아마 김하나 작가님 느낌으로 가겠죠, 톤이.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떤 방식이든 기다려주고 느낌은 좀 다르긴 한데 좀 비슷할 것도 같고 책 이게 뭐라고 좀 더 쿨한 느낌이긴 한데 그쵸. 요조 작가님이 알겠습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책 말미도 사실 좀 약간 좀 어둡게 끝나는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런 면도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딱 하고 마치는 것도 저는 좋았어요. 네. 진짜 담담하시더라고요. 작가가 자기를 너무 꾸며버리면 또, 그러니까 작가는 솔직해야 된다, 진솔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무 모든 걸 감춰버리거나 너무 미화한다거나 뭐 그래버리면 모르겠어요. 좀 그 작가 진정성은 아닌데 매력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냥 어쨌든 그냥 뭐 그렇게 작가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넣는 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사실 작가들이 자신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은 이상은 어떤 글이든 다 긍정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장강민 작가님 건강 잘 되찾으시면 좋겠고,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은 그렇죠. 근데 뭐 일종의 심한 감기라고 봐도 돼요. 제가 생기면 약을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치료를 받고 주위의 도움을 받고 상담도 받고. 예.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장강명 작가님의 책 이게 뭐라고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나누면서 이제 금책바의 미래도 나누고. 자, 금책바 어떻게 될까?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저희도. 네. 어쨌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길고 가늘게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 잘 챙기세요.